안녕하십니까, 변호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. 네네. 이 보이스피싱에는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나요?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문제가 되죠. 보이스피싱,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오는 건들이나 확인을 해보면 거의 뭐 한 90% 이상이 현금 수거 관련해서 현금 수거책으로 이게 가담이 돼가지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네. 그런 부분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네. 맡으셨던 사건들이 있으신가요? 과거에도 맡은 사건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요. 과거에는 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수거체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이제 연루가 되는 부분인데, 보이스피싱은 지금 저희가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범죄를 일으키는 제일 핵심 인물들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일반인들이 범죄 행위의 제일 말단에서 현금을 갖다가 이동시키고 현금을 갖다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제 뭐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사기관으로부터 뭐 출석 통보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형태가 많이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현금 수거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저희가 뭐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? 일단 아르바이트가 너무 고수익이다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고수익이다 이런 부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뭐 상품권, 현금을 갖다가 뭐 회사에서 뭐 인출을 얘기하거나 송금을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라, 아니면 뭐 실제 이렇게 대면적인 업무는 없고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. 물론 뭐 이게 주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거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,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 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범죄다 라는 조금 확신이 든다 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빨리 자수를 하거나, 혹은 그 변호사 사무실, 저 같은 이제 변호사들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현금 수거책,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안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양형이 굉장히 올라가서 현금 수거책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법정 구속, 한마디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고, 더군다나 유죄가 선고가 되고 나면 유죄 선고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범죄 위에 있는 이 실제 핵심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검거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이 피해자들은 이 현금 수거책을 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라도 이 조언을 받고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. 네.